제가 모구님 보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거는 카메라 보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유퀴즈 재밌게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유퀴즈 지금 하고 있는 이연주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부터 이제 작가 일을 시작해서 한 23년 정도 작가 일을 하고 있고, 우연히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 좋아해가지고 계속 한 23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 거부터 생각하면 되게 옛날 거긴 한데 나라라 슛돌이라는 축구 프로그램, 어린이 축구 프로그램도 했었고, 이제 이우정 작가님하고 같이 여걸식스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최근 것들 얘기하면 뭐 나는 가수다, 그 다음에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나피님하고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무한도전을 한 5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퀴즈 온 더 블럭 하고 있어요. 무한도전이 끝나고 이제 유재석 씨하고 또 재밌는 프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유재석 씨하고 같이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도 만나보고, 진짜 이렇게 진짜 세상 사는 이야기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기획해서 이제 TVN으로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론칭하게 됐어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처음 기획할 때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우연히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걸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못 만나게 되면서 좀 뭔가 프로그램이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는 이제 저희가 항상 좀 궁금한 직업들, 그 다음에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궁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요 현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직업과 뭐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모셔서, 저희가 매주 하는 방송이니까 뭐 어떨 때는 최근엔 예를 들어 뭐 러브버그라고 벌레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럼 벌레 전문가 모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들어보고, 어떤 또 연예인분이 뭐 예를 들어 선제옥고 티어에서 변우석 씨가 되게 화제였다, 그러면 변우석 씨 초대해가지고 또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크게는 인생 이야기는 같은데, 예전에 이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면 지금은 우연히는 만나기는 힘든데 좀 궁금한 사람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누굴 궁금해할까, 어떤 이야기에 조금 이제 궁금함을 갖고 계실까, 그 생각으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가지만 한 10명 정도 있는데, 10명이서 이제 매일 뭐 이렇게 유퀴즈에 부르면 어떤 사람을 부르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뭔가 어디서 화제됐거나 뭐 숨은 이야기인데 이야기 너무 소개하고 싶다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작가들끼리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유퀴즈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섭외드리면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근처에 계시면 만나러 가서 만나서도 조금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는 이제 이게 방송으로 담기에 아주 괜찮은 내용이고, 뭐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이제 방송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매주 뭔가 다양한 사람들은 보는데 뭔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 주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저기는 이제 그냥 뭔가 아무튼 10명의 다양한 나이대 작가들이 자기는 요즘 누구의 이야기에 제일 관심이 가지는지 궁금한지를 같이 충분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섭외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연예인분들 나왔을 때는 그 전에 뭐 작품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곤충학자가 나온다, 그럼 기본 곤충학자는 어떤 직업이고, 뭐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 계시고,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충분히 저희가 이제 서치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 대본을 작성하고, 그리고는 이제 현장에서 녹화할 때 이제 MC는 그 대본을 기본 이제 기초로 해서
또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돼요. 그 방송 출연하는 게 너무 거부한 분 만나시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너무 좋고 요분 만났을 때도 너무 방송에 나와서 소개하고 싶은데 본인 자체가 부끄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억지로 모시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좀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또 지금은 좀 어떠신지 또 몇 개월 뒤에는 또 어떠신지 그런 것도 여쭤보면서 이렇게 뭐 일종의 삼고초려 하듯이 여러 번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큰 용기 내서 이제 나오시면 조금 부끄럽거나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도 또 이제 MC들이 또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되게 그 자리에선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초대하고 싶은데 근데 이분은 계속 거절당하다 이런 분이 있으신지.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꾸준히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아티스트도 많은데 또 누구 하나를 다 꼽아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우선은 이제 이분 관련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서 자료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게 이 사람은 요런 맥락에서 요런 이야기 흐름으로 요렇게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가 그런 게 의외의 포인트가 잡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각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방송상으로 뭐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성공 이야기만 보여주거나 뭐 요즘 화제되는 것만 보여주거나 이렇게는 좀 단순하니까요. 각각의 다른 모양의 인생 이야기를 이제 시청자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그냥 평범한 시청자 만약 이렇게 직장인이 봤을 때도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그걸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각각의 인생 이야기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또 한 포인트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이야기라도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뭔가 전문적인 직업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 결국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고민하는 포인트나 해결했던 방법이나 본인이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도 좀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제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보여주되 그게 너무 전문화되어 있거나 너무 어렵거나 남의 얘기처럼 안 들리게 본인 시청자가 보기에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게 이제 푸는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유키즈가 처음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크쇼가 더 이상 안 된다, 토크쇼는 끝났다 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이제 토크쇼를, 그것도 시민을 이제 주축으로 하는 토크쇼를 갖고 나왔을 때 처음엔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컸어요. 저거 분명히 오래 못 가고 시청률도 되게 저조할 것이고 관심이 뭐 좋은 이야기인데 아주 관심받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유키즈를 계속 하면서는 그러니까 이 토크와 서사의 힘이 있고, 또 아마 대만 분들도 좋아하신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그 서사와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의 힘으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약간 기법, 이런 방법으로 그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연예인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이라서 처음에 막 많은 카메라 앞에, 특히 또 연예인 MC 사이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처음부터 막 긴장이 풀리고 막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MC들이 초반에 이렇게 만나서 분위기를 풀어주고 충분히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촬영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진짜 무장해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바로 저희가 또 카메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를 담으니까 또 좀 그냥 카메라와 나와 딱 있을 때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이게 어색할까? 뭐 할 얘기가 있으면 MC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조금 같이 가보니까 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제일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솔직하고 깊은 얘기를 최대한 담을 수 있을까? MC 사이에서도 이렇게 담아보고 혼자서도 또 이렇게 나눠보고 그렇게 해서 적절히 섞어보니까 훨씬 더 이제 좋았던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MC 없을 때 진행하는 인터뷰는 오히려 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것도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인터뷰만 했으면 그것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 말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에 저희가 촬영한 분들을 다시 뭐 어떠셨냐 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MC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했다. 그래서 딱 그 MC들이 충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벽을 허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담으니까 그게 다 담긴 것 같아요. 혹시 MC 없이 인터뷰 진행하는 게 약간 시간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쭉 얘기하면 돼요? 그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MC하고 촬영을 하고 한 3, 40분 정도 충분히 따고 어떤 분은 뭐 1시간을 더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본인의 공간으로 가면 좀 더 이야기가 잘 나올 분들은 이제 MC하고 토크를 하고 본인 공간으로 다른 날 가서 또 따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 일부러 게스트를 약간 더 감동할 수 있게 만드나요? 일부러 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더 솔직하고 딴 데서 안 했던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는 만들긴 해요. 이 사람이 편하게 이제 뭐 낯선 공간에 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편하고 그래서 저도 촬영 때 이제 게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눈도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또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부터 이렇게 만나고 얘기 나눴던 사람이 건너편에 앉아서 자기 얘기를 또 경청하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편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현장 자체를 이제 자기 이야기를 처음 털어놓고 더 솔직한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는 조금 만들긴 해요. 작가님 본인이 가장 약간 감동받는 그 이야기 있어요? 감동받는 이야기 거의 뭐 매주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떤 거는 뭐 슬퍼서 감동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잊고 있었던 거를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그거 나도 또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MC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진짜 요거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막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많이 배운다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방송 마지막으로 약간 유퀴즈라는 코너 있잖아요. 네, 왜 이런 코너가 만들었는지.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시민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근데 저 사람이 불쑥 내 얘기를 할까? 그럼 이야기가 잘 풀린다는 가정하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누면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헤어지는데 말 잘 들었습니다 하고 헤어지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장치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야기 잘 들었고 그리고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 내줘서. 그래서 상금이든 상품이든 뭐든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럴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프로그램 이름이 유퀴즈지만 사실은 퀴즈는 저희한테는 좀 헤어지는 장치 같은 개념에 이 사람하고 충분히 이제 귀한 이야기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퀴즈를 하나 붙여서 근데 그거는 당신한테 갑자기 사실은 하늘에서 100만 원이 떨어지게 해주고 싶고 혹은 그 기회가 없으면 좀 웃긴
그냥 오늘 하루 키득키득 웃길 수 있는 상품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끝에 이제 토크 다 끝나면 마무리로 하고 있어요. 선물이 그 선물 찾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진짜 너무 고민은 선물이에요. 그것도 이제 작가들 저희 한 10명 있는데 보통 그거 막내 작가들이 조금 전담하고 있는데 그 수시로 찾고 뭐 아마존에서도 찾고 막 해외 배송도 받고 어떨 때는 사실 그 상품이 더 비쌀 때가 더 많아요. 막 해외에서 오고 막 그 몇 개밖에 안 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해가지고 한번 탁 웃길 때 너무 큰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찾고 있죠. 매일. 작가님이 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이런 때가 있으신지. 이렇게 뭐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 할 때, 예, 그럴 때 저희는 사실 그 보람으로 프로그램 하니까 뭐 그럴 때 뭐 사실 방송하고 있으니까 시청률이 잘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어떤 분들의 말들이 다른 분들한테 뭐 이렇게 캡처되거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SNS 하다 보면 그런 거 캡처들 막 다니면서 너무 좋았다 하고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뭐 이럴 때 보면서 아, 저 사람을 잘 모셔서 저 얘기를 잘 담아서 잘 전달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 이유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복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니까 뭐 그럴 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젊은 분들과 관한 이야기 할 때는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어려운 점은 이제 저만 해도 나이가 들어서 그 젊은 친구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 훨씬 더 충분히 대화를 해야 조금 더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재석 씨 자체가 그런 이제 그런 세대 공감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세대 간에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건 사실 환타지일 수도 있지만 그 젊은 친구들도 너무 이렇게 세대 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들 모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대 공감을 되게 중요하게도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정말 평범하고 그냥 그 나이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 번씩 그런 친구들 초대해서 얘기 들으면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퀴즈도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출연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의 300회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서 오히려 이제 안 했던 이야기 찾는 것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예,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도 요즘 그런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더 뭔가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더 찾아서 조금, 그 방송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연애 프로 하고 싶어서 작년에 여기 회사 차리고 2개의 연애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하나가 이제 소년소녀 연애하다라고 그 티빙에서 오리지널로 해서 보셨어요? 没有看，但知道这个节目有研究了一下。 본 적 없는데 그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알고 있어요. 太年轻。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어려가지고. 근데 약간 대만 영화처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같이 그 만난 소년.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MBC에서 학연이라고 그 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그 동창들이 또 이렇게 연애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하나 해서 작년에 이제 해보고 싶었던 연애 프로그램을 2개 했었어요.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지 방송 네. 찍을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요. 네. 유퀴즈도 한번 가면 좋은데. 그죠? Wake up world, it's a brand new day. Sunshine, smile, let's feel okay. Open hearts, open minds will play. Dance with me. 뭐 그 푸바오도 그렇네. 제일
귀여운 사진. 저희는 그 에버랜드 원래 그냥 거리 다닐 때 에버랜드 갔을 때 우연히 강바오님을 점심시간에 이렇게 지나치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중국에서 판다가 왔는데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판다가 참 새끼 낳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 대작전을 펼칠 거다. 그래서 꼭 할아버지 되세요. 이러고는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 푸바오가 태어나고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또 푸바오하고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진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고 강보호님 만났는데 진짜 강보호님 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푸바오에 대한 애정과 그래서 강보호님도 나오시고 또 송바오님하고 또 이모 그래서 저희도 정이 들어가지고 푸바오 갈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로.